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음악으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장님과 함께 클래식의 맛을 살짝 봤잖아요. 네. 그런데 왠지 또 클래식 하면 뭐 형식도 이제 알겠고 조금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도 알겠어 하셔도 왠지 클래식은 좀 갇혀있고 음악회에 가서 들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좀 좋은 그런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장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악이 뭔지, 우리 음악과 우리의 관계, 그렇다면 클래식은 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나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이번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서 같이 들어보면서 저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에 몇 개는 빼서 다른 장르의 음악을 넣으셔도 되고 계속 그 하루 종일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야, 콘서트 가이드가 알려주는 플레이리스트. 네. 우리가 클래식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음악이야, 진짜 멋진 음악이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봤지 어디에 어떻게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클래식을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녹여내면 우리가 클래식을 편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또 클래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제 설정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클래식 사용법을 만나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힐링이라는 단위는 엄청 많이 썼어요. 힐링. 힐링. 그리고 음악도 힐링 음악. 힐링 음악이 뭘까요?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음악? 힐링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하시면 돼요.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면 돼요. 치료와 치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뭘까요? 치료는 남이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치유는 스스로 회복을 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해주셔서 그렇지 아마 두 분 다 마음속으로 야 이게 치료고 이게 치유지 어느 정도의 개념은 느낌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표현하면 바로 맞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정리하면 치료는 남이 치료해 주는 거, 수동적인 의미예요. 아, 수동적이다. 치유는 내가 스스로 치유하는 거,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케어라고 하고요. 치유를 힐이라고 합니다. 힐. 네. 힐링은 결론적으로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힐링 음악 하면 멜로디가 아름답고 정말 편안하고 이런 게 힐링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에 의미 부여를 해서 스스로 듣고 스스로 그 음악에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음악을 만났을 때 그 음악이 힐링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멜로디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를 떠나서 모두 다 내가 능동적으로 들으면 힐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지겠죠. 클래식도 그렇습니다. 어렵다, 뭐 나 이 음악에서 잘 모른다 이런 거 말고 나는 이 시간에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행위를 할 거야. 스스로 찾아 들으면 클래식도 여러분들만의 힐링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냐에 따라 네. 다르겠네요. 네. 여러분 하루 시작 어떤 소리로 시작하세요? 모닝콜 그 알람 알람 소리. 소리. 네. 때레레레 보통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소리를 들으시겠죠? 저는 엄마 목소리 해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도 있죠. 바로 일어나죠. 네. 모닝콜을 클래식으로 한번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또다. 아니 그냥 이름부터 알람이네요. 네. 제목이라고요, 저게? 네. 그래서 이 음악으로 아침 모닝콜을 사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눈이 안 떠져요. 근데 못 선생님, 일어나. 이 정도는 저 못 깨웁니다. 편안하던데요. 그럴 이게? 줄 알고 음악을 하나 더 준비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굉장히 희망차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뭔가, 일어난다면. 예. 근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도 네. 여러분 아침 모닝콜로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고 음악을 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다들 이게 된다고. 약한데. 아, 이걸로는 내 잠을 물리칠 수 없을걸? 이걸로 눈을 뜨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래서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쯤은 돼야죠. 바로 떠지죠, 이거. 야 이 음악은 안 일어나면 내 인생 큰일 난다. 약간 그렇네. 이런 예감이 들면서 바로 눈이 떠질 것 같습니다. 이 음악 TV에서 많이 만나보셨죠? 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맞았어요. 시트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음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음악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바흐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 아빠, 그렇죠. 음악의 아빠. 음악의 아버지. 이런 수식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음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만 있으면 모두 다 재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서양 음악의 근원이 된다 해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수식이 붙어야 더 잘 기억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공식적인 수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보통 아시아권 일본에서만 쓰고 유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모차르트가 영국에 갔다가 악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 와, 이 음악 대박인데?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너무 훌륭해서 표현을 하고 악보를 봤더니 바흐가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해서 이제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됐는데 그 바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모차르트가 봤던 그 바흐는 칼 필립 임마누엘 바흐예요. 다른 바흐예요? 아들이에요.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생각을 하면 정말 그 당시 부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누렸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생계형 음악가였습니다. 자식이 되게 많았다고. 자식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생계형 음악가였어요. 오히려 그 명성은 아들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흐가 재발견된 게 사후 100년 뒤에 100년이나 걸렸구나. 이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가 네. 이 바흐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흐의 재발견 운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흐는 부와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그 생계형, 하루하루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던 음악가가 바흐거든요. 그래서 이 바흐 하면 음악의 아버지가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한 글자만 좀 바꾸면 바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 인자를 써서 음악인 아버지 바흐. 음악인 아버지. 네, 음악을 했던 아버지였다. 한 글자만 바꿨는데 갑자기 좀 짠해지네요. 그쵸? 짠해진다 진짜. 우리 지난 시간에 커피 칸타타 이야기했죠. 네. 네. 그리고 맨 처음 건물 봤죠. 네. 그래서 그 도시 라이프치히의 음악 감독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음악 감독도 막 스카우트 돼서 모신 게 아니에요. 음악 감독 자리가 났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원서 쓰고. 네, 원서 쓰고. 시험 보고. 네. 근데 3순위였어요. 첫 번째는 텔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함부르크의 칸토르라고 하는 음악 감독직에 있다가 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와서 유리한 고지를 취하려고 나 라이프치히 거기 지원할 건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라이프치히에서 무조건 그 텔레만이라는 사람을 뽑고 싶었는데 연봉 협상이 잘 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위였던 음악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 음악가는 이전에 궁정음악가였는데 그 궁정의 백작이 노를 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록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음악가로 타협을 봐야겠지요 하면서 뽑은 게 바로 바흐. 그저 그런 음악가가 바흐라고요? 그러니까 차선책이었네요. 네. 차차선책이었습니다. 네, 차차선. 아이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던 음악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역할이 뭐였냐면요.
라이프치 대형 교회 4개 매주 예배 음악을 작곡해야 됐어요. 1년이 몇 주죠? 52주? 52주. 200곡을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흐 선생 우리 뭐 문화 행사 하는데 곡 좀 작곡해줘. 그것도 작곡하고 장례식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라틴어도 수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와.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음악들을 안 겹치고 만들어낼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바흐가 누구나 나처럼 열심히 살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공부가 제일 얘기했다고 쉬웠어요. 합니다. 약간 이런 건. 근데 굉장히 이런 그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흐입니다. 야. 아니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유가 우리네 아버지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한 나머지 음악의 아버지로 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바흐의 음악을 만나면 음악의 아버지, 거장, 위인보다도 그 몇백 년 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음악인 바흐가 현재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보내는 음악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해보면 바흐의 음악들이 어렵다보다도 약간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좀 더 짠하게 네,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들었던 카르미나 부라나 운명의 여신이요. 이 음악 너무 유명하죠. 네. 근데 이 음악이 진짜 재밌는 음악이에요. 이 카르미나는 노래란 뜻이고요. 이 부라나는 보이에른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에른의 한 수도원에서 13세기, 14세기로 추정되는 당시의 시가집이 하나 발견이 돼요. 1300년대, 1400년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풍자부터 성직자의 타락, 풍자,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 오르프라는 독일 음악학자이자 작곡가인데요. 우리 음악 수업 중에 오르프 수업 이런 거 조금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음악에 나옵니다. 네. 그 오르프가 바로 이 독일 음악학자, 교육자 칼 오르프입니다. 1900년대 사람인데요. 그때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합창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카르미나 부라나고 첫 번째 곡이 이 음악이에요. 네, 이 운명의 여신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우리의 운명은 모두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쳇바퀴 같은 삶을 주셨습니까? 운명의 여신이요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적인 내용이네요. 네. 야, 그 뜻도 알람과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잔잔하게 주말에 눈을 뜨고 싶다 하면 네. 아까 바흐의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야 출근해야 되면 된다. 카르미나 부라나의 운명의 여신이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는 운명의 여신이요. 네. 여러분 아침 눈 뜨시면 어디 가장 먼저 가시나요? 화장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 천둥과 번개 폴카인데요. 폴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아침에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을 해결할 때 네. 천둥과 번개 소리가 난다는 거는 우르릉쾅쾅.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럼요. 뜻이 아닐까 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바바박. 개운합니다. 이 음악이 한 3분 정도 되는 굉장히 그 짧고 빠른 그 폴카 음악인데요. 3분 하면 내가 활용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른데 짧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반복해서 들으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클래식 너무 고상하게 막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우리 일생활에서 함께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이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서 좀 그 시간을 즐겨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 노래는 진짜 장활동이 좀 원활해지는 것 같아요. 빰빠라빰빠라빰 하고 나올 거 같네요. 자, 그러면 화장실
다음 보통 뭐 하시죠? 그 다음? 씻어야죠. 양치. 양치하시죠. 네. 양치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양치용 클래식. 네. 똑같은 폴카 형식이고 제목이 트리치 트라치예요. 뭔가 라임이 맞죠? 우리가 아이들 있는 집안에서는 시카시카 해야지. 아, 트리시트라치. 네, 양치해야지. 근데 실제로 트리치 트라치는 독일어로 그 아낙네들이 막 수다 떠는 것을 트리치 트라치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음악이 양치에 잘 어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주 시간이 2분 50초예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을 권장하죠? 3분. 3분. 이 음악이 2분 50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딱 양치하기 좋은 시간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을 감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간 체크용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실용적이다. 그럼요. 네. 자, 요한스러스 2세 오스트리아 음악가고요. 1800년대 이제 중후반 이제 1900년대까지 같이 활동했던 음악가인데요. 일명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 이 당시 오스트리아 빈에서는요. 왈츠가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어떤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이런 그 춤곡들이 오스트리아 빈의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실제 프랑스 한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도시는 왈츠에 미친 도시였다. 그 왈츠의 음악 90%를 요한스러스 2세가 공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했을 거고 상징성이 있었을 거고 우리 도시에 만약 클럽이 무도회장이 10개가 있어요. 10개에서 모두 한 사람의 음악만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징성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스러스 2세다.